120분 내내 유효 슈팅 단 하나 없이 경기가 끝났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요.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세계 챔피언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스페인의 우승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보여준 충격적인 두 가지 장면, 경기 내용과 경기 후 행동에 대해 제대로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파레데스가 직접 밝힌 충돌의 전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 토너먼트 내내 경기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볼 점유율에서 밀리고 압박에서 밀리고 공간 싸움에서도 계속 뒤처졌는데요. 결승전에서도 그 흐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문제는 골 창출 능력 자체가 너무 낮았다는 겁니다. 공격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메시를 비롯한 공격수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공을 받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마치 엔진은 있는데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차처럼 팀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메시 선수마저 경기 내내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했고 사실상 경기장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90분 동안 슈팅을 단 하나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월드컵 결승전 90분 내내 슈팅 제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렇게 0대 0으로 후반전이 끝나면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장전에 들어서자 스페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연장 전반 5분 니코 윌리엄스가 박스 안에서 세컨볼을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파울로 선언되며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페란 토레스가 박스 안에서 환상적인 마무리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스페인은 그 리드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최종 결과는 스페인의 승리,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스페인 선수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난투극이 경기장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요. 그 중심에는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있었습니다. 파레데스는 가비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 TV 중계 화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4강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바르코 선수가 주드 벨링엄을 도발해 충돌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대회 내내 상대 팀과의 충돌이 반복됐고 결승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경기가 끝난 뒤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를 징계해야 한다. 대회 내내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정말 역겨운 수준이었다. 경기 종료 후 저런 폭력적인 반응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파레데스는 내가 본 선수 중 가장 거친 선수다. 쓸데없는 반칙을 저질러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다. 피파는 이런 행동에 대해 즉각 징계를 내려야 한다.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는데 경고가 아니라 퇴장이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이렇게 끝난 것도 안타까운데 파레데스의 행동이 그 마무리에 5점을 남겼다. 럭비나 하러 가는 게 낫겠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경기가 자기들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항상 감정적으로 무너진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파는 아르헨티나에게만 유독 관대하다. 최소 10경기 이상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 선수는 축구 전체의 수치다. 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력으로는 스페인에게 완벽하게 무너졌고 경기 후 태도에서도 전 세계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아르헨티나. 승부에서 졌을 때 그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팀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데 이번 장면은 분명 씁쓸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파레데스 본인은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파레데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파레데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가비가 먼저 자신에게 다가왔고 스페인어로 오늘은 메시를 도와줄 심판도 VAR도 없었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파레데스는 경기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그런 말을 건네는 건 명백한 무례라고 판단했고 결국 주먹을 휘두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가 메시를 그렇게 모욕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양팀 선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밀치고 소리 지르는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파레데스는 충돌로까지 번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메시에 대한 모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시각으로 보면 파레데스의 감정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동료가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분노하는 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에서 수만 명의 관중과 수억 명의 시청자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내내 반복된 충돌의
충돌의 패턴을 보면 이건 한 선수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팀 전체의 문화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결과는 아쉬웠지만 대회 자체는 정말 많은 장면과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을 장식한 건 스페인의 우승과 함께 아르헨티나가 남긴 씁쓸한 뒷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레데스의 행동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월드컵 전체를 관통한 전술 트렌드를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